기각 판결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무슨 권리로? 네, 양육비가 없는 걸로 하신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거 아니면 거의 신청해도 안 되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목요일 라이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라이브에는 저희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이 변호사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명인 변호사가 특별히 오늘 먹고 싶다고 한 음식이 있어가지고 시켜봤거든요. dob지마룬, 네. 몽슈슈. 특히 이 과일이 박힌 프루트 사도를 너무 어제부터 먹고 싶었으나 그랬어요? 네. 엄청 전투적으로 드시는 듯. 네, 점심 식사 먹었죠? 많이 먹고 왔습니다. 만약 부모님 중 한 분이 외도를 했는데 두 분은 이혼도 상간소송도 원치 않는데 자녀가 대신 상간소송을 걸 수 있나요? 사실 상간소송 같은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이 나의 이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제기하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하셔야 되는 건데 자녀분들이 그냥 몰래 어머니 대동하지 않고 네.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이거 관련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판결도 받은 사건이 있어요. 저희가 상간소송을 할 때요, 이혼을 원인으로 해서 상간자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이혼을 하지 않고 이제 민사로 상간자 소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혼을 원인으로 한 그 위자료 청구는 자녀들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민사로 상간자한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요건이 까다로워요. 저 사람이 뭐 나의 아버지와 바람을 폈으니까 위자료를 달라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상간자가 이혼을 종용을 했다거나 이렇게 뭐 혼인 파탄에 어떤 결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이런 어떤 요건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했었어요. 사실 그 판결 나온 사건은 기각 판결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만 그 판결문 이유 자체에 보면은 거기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상간자 상대로 자녀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자녀들이 상간자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경우는 아직 뭐 제가 보지는 이제 못했습니다. 자녀가 대신 상간소송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혼을 하면 제가 가진 개인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양육비에 영향을 미치나요? 연금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근데 연금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도 있고 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이런 것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시면 직접 이 공무원, 연금공단 등의 청구가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뭐 개인 연금도 있기는 하나 네.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금들은 직접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그냥 연금 가입한 거는 해약을 하는 경우에 얼마 정도를 받는지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보험의 형식으로 이제 분할 대상으로 넣어질 수는 있습니다. 매월 받는 연금이라고 하면 양육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재산 분할에 들어간다면 유지되고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현재 기준에 해약 환급금으로 재산 분할 해줘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보통 이제 보험 해지 환급금을 조회를 할 때 시점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혼인 파탄 기준 시점이랑 그리고 현재 조회일 기준으로 두 개를 일단은 받아가지고 네. 있는데요. 보통 혼인 파탄일로 좀 정리가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혼인 파탄일 기준으로 해약 환급금이 같이 분할 대상이 되세요. 아기 앞으로 만들어준 통장도 이혼 시 재산 분할로 나누게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명의가 아이 명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재산 분할의 대상에 잘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이 예. 명의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잘 삼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친권자로 지정되는 사람이 유용할 수는 있긴 하지만 요새는 또 은행에서 양쪽 다 확인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아이 앞으로 만들어준 통장 그냥 아이 걸로 이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하면서 양육비도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고 친권 양육권이 없는 전 배우자가 아이 교육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저에게 계속해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무슨 권리로 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좋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 교육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전 배우자도 사실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 뭐 아이한테 좋은 거고 교육에 대한 정보가 내가 아는 게 없으면 이거는 꼭 막 나쁘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 안 한다는 게 좀 그런데 지금 양육비가 없는 걸로 하신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양육비 없는 걸로 합의했어도 이후에라도 양육비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좀 일부라도 부담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상대가 이혼 기간을 원하는 경우에 조정해서 조건을 걸고 이혼하지 않는 걸로 조정해도 될까요? 효력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이혼을 하지 아니하는 조정 저희 회사에도 꽤 몇 번 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죠. 조건을 많이 거시더라고요. 거시면서 이혼을 하지 않은 조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뭐 이혼할 때 이런 조건으로 이혼하겠다 이런 거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조건을 걸고 이혼 안 하는 거 많이들 하십니다. 이혼 숙려 기간 줄이는 방법 있나요? 법원에서 이제 자녀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줄이는 방법이 통상적으로는 좀 없고요. 예외적인 사유에 좀 해당하면 숙려기간을 좀 그러니까 협의이혼할 때 숙려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교정이나 재판이혼할 때는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다만 협의이혼할 때는 이제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숙려기간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단축이 되진 않습니다. 네, 제가 아직까지 그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경우를 딱 한 경우 아주 극심한 가정폭력이었을 때 네, 그거 아니면 거의 신청해도 안 되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조정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서 넣고 두 분이 이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 넣으면서 이걸로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숙려 기간을 이제 실질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데 이것도 약간 법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판사님은 이렇게 되면 숙려 기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3개월 기다렸다가 뭐 하든지 해라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별거 하면서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보통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는 사전처분으로 양육비를 신청을 하는데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부양료라고 네, 해서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법원에서 좀 까다롭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나이라거나 막 이러면은 잘 안 해주고요. 아이가 막 너무 어려서 일을 할 수 없다거나 노령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굉장히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할 수는 있죠. 2024년 한 해가 벌써. 네, 한 해가 벌써 간만에 저희 라이브 했는데 이명희 변호사 어땠나요? 한 해의 마지막 라방을 또 장식하게 돼서 아, 네. 괜히 좀 저희가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올 한 해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